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교회 예배를 보던 중 미등록 외국인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구잡이 단속과 강제 추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소개합니다. 4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아침의 광장, 오늘도 꼭 필요한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부터 다부터널까지 3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는 남대구 나들목부터 속도를 줄입니다.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에서 도청교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수성교 지하차도 나오면서부터 침산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상하로 쪽으로는 진천남 내거리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 달구벌대로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쪽으로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구마로 감천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으로 볼리 내거리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요.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5배 이상 수치가 오르면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이 대기의 건조함은 조금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1도, 습도는 34%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국립근대미술관 신설을 비롯해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육성하려던 대구시청 상격청사 일대가 요즘 관련 사업을 달성군에서 가져가면서 반발이 큰데요. 네. 대구시가 여기에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대구시청 상격청사 개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곳에 이전 공공기관이나 로봇, 미래차 같은 유망 분야의 혁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 초안을 이르면 오는 6월쯤 발표할 전망인데요. 네. 대구시는 여기에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지역민들을 달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야 어떤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중장기 산업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영에 강한 한국벤처투자 등이 거론됩니다. 네. 대구시는 도심 융합특구와 연계한 주거공간 확보에도 나서는데요. 인접한 상격일동 재개발 예정지역 32만 제곱미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 이른바 통개발할 방침입니다. 이 주거 지역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올해 2월까지 대구 경북 마약 사범이 1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도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는 마약을 팔러 가는 마약 사범이 차에서 여고생이 마약을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체중 조절용으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SNS로 구해서 투약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식약처, 관세청, 지자체, 교육청까지 마약범죄 근절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 마약수사실무협의체가 어제 확대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 참여한 기관들은 조기에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조기에 범죄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 청소년들이 찾을 법한 기억력, 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같은 키워드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학로나 학원 밀집 지역은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까지 추진합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 모든 분야에서 마약 반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통관 검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인력 확충도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엮인 부패 범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총경과 사이버수사대장 B 경정을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속칭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중이던 해외 선물 투자 사기 사건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줬고 수사 관련 정보도 일부 제공해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네, 사건 브로커 회장이라고 불린다는 전문가인 것 같은데 경찰과 어떻게 이렇게 유착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이 회장님 브로커는 무려 30년 동안 대구 경북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인맥을 쌓은 걸로 보이는데요.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들에게 접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된 또 다른 브로커는 사건에 연루된 경찰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 접대까지. 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심각한 사건이네요.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새고 있다고 느낀 수사팀장이 이번에 기소된 비경정에게 브로커 회장을 통해서 수사 내용이 누설되고 있다면서 보고를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에도 경찰들과 브로커의 만남은 지속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투자 사기 사건 공범들이 금품 로비 의혹을 받은 경찰관 3명의 이름을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했는데요. 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나 감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브로커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내일까지 8개 구군과 합동 점검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낮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현수막이 주요 길목마다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현수막이 좀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들을까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어제 오후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는데요.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규정을 어겨가며 서류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당에서는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고 당이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이 고압적인 태도도 태도지만 규정을 어겼다는 게 좀 황당한 일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달서구에서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나예입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더 넓은 화각으로 찍고 싶어서 크롭바디를 준비해서 중고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사진 동호회도 돌고 지금 웨이브라는 사진 전시회를 지금 오프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시하는 작품이 삼원진 선상 일몰에서 물결을 찍은 사진입니다. 물결파입니다. 물결이 빛이락하는 리듬을 받아서 춤추는 것 같이 느껴졌고 석양빛이 인생의 끝인 것 같아도 그게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이 저는 마음속에 많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완성이 되고 난 작을 보고는 스스로에게 이건 누가 찍었지? 야 진짜 대단해. 이 작가 누구지?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맨날 그 자리를 가서 찍나 하지만 그때그때 또 다른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여러분들도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달성 군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네,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이 대구 달성 경찰서가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주민 교회의 예배 도중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한 겁니다. 네. 현장에서 9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교계에서는 이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경수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목사는 무자비하게 반인륜적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이렇게 본 적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미등록 이주민, 흔히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이들이 불법인 상황은 체류 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지 이들의 뭐 행위가 그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인 상태가 아닌 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뭐 용어 역시 이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좀 잦아지고 그래요. 있는데요. 그 대구 출입국 사무소가 이제 지난달에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 4명을 불법 체류자라면서 이제 좀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장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동의 없이 사업장 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좀 논란이 있긴 했었고요. 네. 기숙사에 있던 그 당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휴대폰을 좀 모두 압수를 하고 네.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수갑에 또 좀 수갑까지 채워서 차에 좀 보태고 인권 보냈는데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비자를 가진 좀 이주 노동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좀 보호소로 보낸 게 있었고요. 네. 또 그 성서 산업단지나 이제 달성 산업단지 또 완용시장에서도 좀 불심 검문을 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네. 분유를 사러 나왔다가 네. 몽골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3살 아이와 함께 단속되는 상황까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 3살 아이와 함께 단속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이거 좀 체포 과정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구 경찰청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 앞에서 교회를 단속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우리 종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쵸. 거였거든요. 때문에 대구 경찰청에서도 일단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예배 방해를 한 것과 예배 장소에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과 조치를 했고요. 또 향후 뭐 이러한 약속을 좀 내놨습니다. 향후 종교 시설 내에 출입할 때는 시설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서 출입을 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시에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 달성 경찰서의 단속 결과 신고 내용과 달라서 이 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결국 나오지 않았고 해당 교회는 또 충격을 받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나 봅니다. 네. 온라인 예배까지 전환을 한 거 보면 이렇게 불심 검문이 많다는 건 국내 미등록 외국인 수가 많아서일까요? 일단 좀 정확한 수는 좀 추정은 되진 않는데 네. 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그 18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그런데 이제 지난해 41만 1천여 명 정도로 한 2배 넘게 이제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을 좀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이제 꾸준히 좀 늘고 있는데 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 비율을 보면은 2013년에 11.6%에서 이제 19%까지 좀 올랐고요. 미등록 외국인은 이제 술집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좀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확한 수는 좀 파악하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등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만 등록 외국인의 한 20% 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구는 한 10,000명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경북은 20,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백 기자님이 지역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좀 잦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속이 올해 더 강화가 된 건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이 올해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 단속을 하는 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올해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이 첫 해인 만큼 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두고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 7일에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 반대 이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대구 지역 미등록 이주 노동자 30여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이날 집회에 또 참석을 했는데요.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집회에 나와서 이 농촌에 한국인도 없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주 노동자도 없다면서 열악한 조건도 감수할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이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한국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들여와서 힘든 일터에 보내는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요즘 농촌 현실과 좀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서 네.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농촌에서는 실제로 좀 농민 부부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 부부가 한 팀 내지 두 팀이 좀 같이 일하는 모습이 좀 많이 눈에 띈다고 네. 하는데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있고 그 공장을 좀 벗어나면 네. 불법 체류가 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농촌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경북의 경우에는 농촌 인력 한 76만 명 정도가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네.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한 5,600명 정도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족한 농촌 일선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이분들이 근데 왜 미등록 이주자가 되는 걸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는 우리나라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산업계에서 일하는 이 이주 노동자들은 이 고용허가 제도라는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3년 일하고 1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들어와서 일한 사업장에서 뭐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네.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이전할 때 이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미등록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농촌에서 일하는 이 단기 계약직, 계절 근로자라고 하죠. 이분들의 경우에도 딱 지정된 기간 동안 5개월만 일하고 그다음부터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주 노동자는 이제 일이 익었는데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농촌에서도 일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과 관계없이 제도 때문에 미등록 상태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게 우리 모든 산업 현장 전반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등록 이주민이나 단속 이렇게 강제 추방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 우리 사회는 이주민과 함께 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좀 정부가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력 수급 불균형이 일단 다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좀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농가가 좀 합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좀 고용하려면 네. 그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계조 중에 좀 하나를 통해야 하는데 그쵸. 네. 이 경우에는 좀 체류 기간 동안 정해진 농가에서 좀 일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좀 중도 이탈하는 사례도 중도 이탈하면 미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분이 좀 불안정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자신이 일할 곳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다시 미등록 이주민을 찾으면서 일당을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는 다시 농업에 부담이 되고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미등록 신분으로 좀 유인하는 좀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 미등록 이주민 단속만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을까요? 네, 지금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 때문에 유럽까지 다녀왔는데 근데 지금 미등록 이주민 불법 체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새로운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 산업계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덜 했던 겁니다. 이 적정수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줘야 필요하다는 되는데. 방증인데 근데 왜 이제 단속을 지금 있는 이주민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면 이들은 뭐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게 됩니다. 계속 교체를 해야 저임금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영화 국제시장에서 이주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청소년을 향해 이 황정민 씨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남의 나라 일하러 오면 커피도 못 삽니다. 네, 이걸 좀 바꿔보면 남의 나라 일하러 오면 직장도 못 받구나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기자님은요? 네, 뭐 저는 이제 지금 현실을 농촌도 그렇고 현실을 좀 감안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미등록 이주민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 천영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을 보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펼쳤습니다. 국내 도시농업 인구가 7년 새에 약 12.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에서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서한나 리포터가 취재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 희망토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은 도시농업에 의해 텃밭 실습, 현장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물은 딴 거 없습니다. 수로가 있으면 수로에서 물을 주기적으로 펌프로 올려서 채워도 되고요. 수로가 있으면, 수로가 없으면 땅을 파야 되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도시농업인 서정효 이장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도시농업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현장을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사람들이 취미 그리고 뭐 재미 이런 목적으로 힐링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흙을 만지고 도시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이걸 널리 전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도시농업 교육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해줘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환경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행복한 도시로 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도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농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도시농업 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일하거나 도시농업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온 수강생들 모두 도시농업과 관련한 각자의 꿈이 있었는데요.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시에서 농업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유수현입니다. 예, 저는 한때 그 농업직 공무원을 한번 꿈꾼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농업에 대한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이것이 나를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식물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살균 살충제 만드는 이런 법도 배워서 생활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손혜영입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몇 달을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이라도 한번 가꿔보자고 마음먹고 주말 농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처음이라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확은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번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농사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곳에서 식물의 특성과 토양, 기후, 퇴비 등에 대해 배우고 조별로 실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텃밭을 가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대구 수성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더 쌓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청년 농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도시농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8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서혜송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 11월 1일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2018년부터 연간 40명씩 교육을 하여 현재는 140명의 도시농업 관리사가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매년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의도 계속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기관에서 80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나셔서 농업 관련 국가 자격증을 기능사 이상 취득을 하시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농업 관리사들은 주말 농장 관리 인력으로 활동을 하거나 학교 텃밭 강사, 사회복지시설 텃밭 관리, 원예 치유 강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도시농업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